과학생활 지구과학 편 방구석 과학. 자, 2시 라이브 방송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과학을 살아가고 과학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10번 봐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너무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너무나 알고 싶어하는 진행자 박경윤이고요. 오늘 함께 하실 박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탐사로 땅속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혜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아니 박사님 오늘 이제 친구들과 함께 방구석 과학, 지구과학 편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좀 소감이 어떠세요? 예, 무척 떨리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하고 물리탐사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물리탐사를 소개할 기분에 흥분되고 아주 즐겁습니다. 아니 많은 친구들이 사실 이 방구석 과학 시간을 많이 기다렸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네. 사실 과학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어디에 나가가지고 좀 눈으로 보고 직접 연구하고 만져보고 실험하고 이런 기회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핸드폰이나 뭐 이제 노트북 같은 걸로 많이 시청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벌써부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문하나님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과학생활. 이미 대기를 하고 있었던 친구인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많은 친구들 저희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시청 소감도 좋고요. 네. 물리 탐사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점, 그리고 박사님께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이야기들,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인 궁금한 이야기들 뭐든 다 좋습니다. 댓글창을 이용해가지고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박사님 오늘 이 방구석과 저희가 함께할 주제 어떤 건가요? 네, 물리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리탐사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한번 고급지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너무 흥미로웠던 게 물리탐사가 땅속에 있는 비밀들을 파헤치고 이 땅속에 있는 우리가 눈에 안 보였던 것들을 다 파헤쳐보는 이런 거라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물리탐사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자세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물리탐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지구물리탐사라고도 하는데 지구과학을 공부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고요. 네. 이 물리탐사를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영어로는 Geophysical Exploration이라고 하는데요. 땅이나 지구를 의미하는 지오와 그리고 물리를 의미하는 Physics 그리고 뭔가 모르는 것을 찾아나가는 Exploration이 합쳐져 있는 단어죠. 즉 지구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미지의 지구의 비밀을 푸는데 사용되는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사용되는 탐사 방법이 바로 물리탐사가 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벌써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사실 땅 속에 무언가가 있다 아니면은 땅 아래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예. 그리고 땅 뭐 아래 파보면은 뭐 포크레인 같은 걸로 지나가다가도 그냥 모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뭔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박사님. 네. 네, 그러면은 이 물리 탐사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뭐 도구를 이용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포크레인을 이용한 건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물리적 성질이라는 말에 힌트가 있는데요. 결국 물리탐사는 지구의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지구 내부를 보는 방법인데 우리가 물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뭐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하는 밀도라든가 전기를 얼마나 잘 움직이게 하는 전기 전도도라든가 이런 물리적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런 물리적 특징들을 땅 속에서 측정을 해서 땅 속에 뭐 단층이 있는지 그리고 뭐 자원이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는 게 물리탐사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병원이나 어떤 체육관에서 쓰는 인바디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몸의 체질량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어떤 금속을 잡고 발 뒤꿈치하고 발을 이제 금속에 대놓고 좀 기다리면 징 하면서 우리 몸의 근육량이 얼마, 뭐 지방량이 얼마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잡고 있는 금속판이 결국 전극이거든요. 네. 그 전극을 통해서 우리 몸에 미세 전류를 흘려줘요. 어. 전류를 흘려주고 전압을 같이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전류랑 전압을 알면 뭘 할 수 있죠? 전도. 예,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기 전도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비는 뭘 하는 장비냐면 이 우리 몸에 전류를 흘려줘서 우리 몸의 전기 전도도가 얼마인지를 풀어내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성이라는 건 물질마다 고유한 특징을 갖거든요. 그래서 근육이나 지방이 일정한 전기 전도도를 가져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몸의 근육이 얼마다, 우리 몸의 지방이 얼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인바디가 되거든요.
같은 원리예요. 우리 몸에 그런 탐사를 하지 않고 지구에 탐사를 해서 지구의 전기 비장을 구한 다음에 여기는 단층이 있을 것 같아. 여기는 자원이 있을 것 같아. 여기는 환경 오염이 심할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물리 탐사입니다. 전기 비장 탐사는 물리 탐사의 굉장히 한 부분이고요. 네. 뭐 중력 탐사, 자력 탐사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중력 탐사도 밀도 아까 말한 밀도를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 진행자분께서 체중을 재는데 해변에서 재고 산 위에서 재면 어디가 가벼울까요? 해변이랑 산 위랑요? 네.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죠? 똑같지 않아요? 예, 뭐 같은 먹은 게 상황을 없다면 찍는 건데?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질량은 변함이 없지만 네. 무게는 지구가 당기는 힘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해변에서 잴 때와 높은 산에서 잴 때 같은 위도 상에 있다면 산 위에서 잴 때가 더 가벼워요. 왜냐하면 지구 중심에서 더 멀어지기 때문에 중력이 작아지거든요. 이러한 중력의 변화 그리고 이 땅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이 가벼운 게 있을 때는 무거운 게 있을 때보다 더 가볍게 느껴져요. 중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땅 속에 밀도가 큰 금속 같은 것들이 있는지 땅 속에 밀도가 작은 뭐 퇴적층이라든가 고화가 덜 된 퇴적층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파헤칠 때 중력 탐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물리 탐사들을 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뭐랑 같냐면 우리가 병원에서 네. MRI 찍고 CT 찍고 하는 것들이 결국 MRI 같은 경우 우리 몸의 이제 자기적인 특성, 대자율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탐구하듯이 지구를 탐구하는 것이 물리탐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신기해요. 사실 땅 속의 비밀을 파헤친다라고 하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뭐 MRI나 인바디랑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는 그냥 내가 딱 일어나가지고 올라섰을 뿐인데 내 오른쪽 팔 근육량, 왼쪽 팔 근육량, 내가 지방이 많은지 적은지 비만인지 마른 체형인지 분석을 해주잖아요. 알아서. 근데 땅도 그냥 어떤 거에 의해서 여기가 지금 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지금 땅 속의 비밀을 우리가 캐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그냥 땅 속의 비밀을 파헤치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박사님 너무 궁금한 게 이 물리 탐사가 일단 연구하는 이유가 궁금한데 땅 속의 비밀을 우리가 왜 연구해야 하는지 우리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네. 병원에 우리가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갈 때도 있고 아파서 병원에 갈 때도 있잖아요. 병원에 왜 가죠? 우리 예방하려고. 몸을 우리 몸을 치료하기도 하고 어디가 아픈지 또는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해도 되는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듯이 물리 탐사는 지구를 이제 검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구가 건강한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오염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물리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리 탐사를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여기는 땅속을 보는 것처럼 그런 안경이 아니라 물리적 성질, 물성값을 주는 걸로 나와요. 우리가 MRI나 CT나 초음파 사진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인체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흑백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 몸에 대해서 정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물리 탐사를 사용을 해서 지구를 해석할 때는 지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그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얼마 네. 전에 진짜 박사님이 예시 든 거랑 똑같은 사건에 이제 똑같은 예시를 들자면은 저희 강아지가 어디가 아팠어요. 그래서 이게 CT 같은 걸 이렇게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강아지 사진만 이렇게 올려서 보여줬는데 여기 보시면은 문제 있는 거 보이시죠? 의사 선생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네 보여요. 이렇게 아는 척을 했어요. 근데 다른 정말 정상적인 강아지의 CT 사진을 보니까는 확연히 비교가 되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몰라. 이런 거를 지금 예시를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과학 공부를 해야 지구를 이제 바라보는 물리 탐사를 사용할 때 더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리 탐사를 이제 연구를 해서 지구과학적인 지식이 있다.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알게 되는 것들이 뭐예요?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사실 환경 오염이나 뭐 집안 조사, 지하수, 뭐 싱크홀 같은 그런 문제, 안전성 문제도 있는데 요즘엔 자원 탐사도 굉장히 핫한 분야이긴 합니다. 네. 왜 우리가 자원 탐사를 해야 되는지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네.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모든 뭐 제품 만들어야 되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제품들은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 지구에서 우리가 원료를 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사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이런 자원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럼 어디서 많이 찾았냐면 지표에서 많이 찾았겠죠. 눈에서 보이는 자원들은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용해야 될 뭐 금속 그런 것들은 점점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찾으려면 땅 속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리 탐사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리 탐사를 통해서 과연 자원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 여러분들이 커서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사님은 안 해주세요? 아, 저는 많이 바빠가지고요. 예, 여러분들이 다 크면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가 나질 않아. 그래서 네. 석유를 아껴 써야 돼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물리 탐사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예를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가 근데 만약 물리 탐사를 했다. 네. 여기 석유가 나요. 갑자기 이렇게 신받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나요? 물론 뭐 그럴 가능성도 뭐 전혀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사실 지구과학적으로 네.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석유가 배태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지질학적인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구조들이 우리나라에 잘 분포하고 있느냐, 퇴적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분포하고 있느냐, 그런 연구들은 사실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근해에는 석유가 많이 없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제 가스는 찾았지만 석유는 그렇게 많이 안타깝지만, 하지만 모르죠. 여러분들이 더 다른 곳에서 찾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그러니까 사실 무턱대고 우리가 건강한데 네. 이것저것 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음. 지질학적으로 가능성이 좀 클 때 우리가 탐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탐사는 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네. 게 있는데요, 박사님. 네. 얼마 전에 이제 뭐 일산 지역에서도 그렇고 싱크홀이 이렇게 발생을 했잖아요. 네. 이것도 물리 탐사를 통해서 사실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몰랐을까요? 예, 싱크홀이 발생하는 그런 기작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이제 상하수도 간의 누수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도심지 그 많은 지역에서, 그리고 도심지라고 하면 네. 사실 노이즈, 그러니까 잡음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탐사가 많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뭐 서울시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GPR 탐사라고 해서 이제 비파괴 검사, 예전에 우리가 아파트에서 철근이 제대로 들었는지 살펴보던 그런 탐사 방법이 있거든요. 그 탐사 방법을 가지고 이제 도로를 다니면서 이제 땅 꺼짐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조짐이 보이는지, 그런 연구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이제 넓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탐사는 이제 못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씩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싱크홀이 이제 발생하는 초기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보강 검사를 하고 거기에 시멘트 같은 걸 넣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보강이 잘 되었는지도 물리 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리 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또 이런 재앙 같은 거를 좀 막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 탐사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땅을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건물에, 높은 고층 건물에 살더라도 그 고층 건물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땅 속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박사님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요즘에 사실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너무 누가 봐도 터가 좋은 거예요. 풍수지리학적으로. 예를 들어 뒤에는 이제 마운틴 네. 뷰, 앞에는 이제 뭐 레이크 뷰, 뭐 옆에는 뭐 시티 뷰 막 이래요. 막 너무 이제 뷰가 좋아서 오케이,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올리면 이 아파트는 분명히 뭐 엄청나게 인기가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올리려고 하는데 네. 땅이 약해. 예를 들어 아파트에 고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것도 물리 탐사를 통해서 될 수 있다 없다 가능한가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은 가능하죠. 사실 이제 큰 건물이 튼튼하게 서려면 그 기반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연약층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위에는 바로 직접 건물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뚝 같은 것을 크게 박아서 튼튼하게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 기반함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판다거나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지 안 한지를 테스트를 할 수는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물리 탐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연구가 좀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을 물리 탐사의 세계로 꼬시기 위해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집중하세요. 네, 우리가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지난번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저 봤어요. 예, 미국 서부 지역에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크게 있는데 이 단층이
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미국 서부 해안이 무너지는 그런 재난 영화였는데요. 거기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측했던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지구의 전자기장을 측정을 해서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서 지진이 날 거다라고 예측했던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진 전조 현상을 이제 전자기적으로 풀고 있는 이제 연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날지 안 날지를 좀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실제로 수행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전기 전자장이 변한다고 해서 모두 지진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충분히 앞선 시간에서 예측하는 것이 많이 어렵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연구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저수지 댐이나 저수지 같은 데에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위해서 뭐 전기장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전기 변화를 측정한다든가 그런 안전을 위한 연구는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과학적인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지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물리 탐사라는 직업 그리고 과학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박사님 어쨌든 뭐 과학, 실험, 연구에는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들 지금 이 물리 탐사를 한 결과 100%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긴장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요. 근데 막상 지진이 안 일어나. 그 이 물리 탐사가 잘못된 건가요? 이 확률이란 게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사실 이제 비가 온다 안 온다도 결국 이제 경험의 그쵸. 확률이기 때문에 물리 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구적인 현재 상태가 특히 지진이나 화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백두산 관련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백두산 밑에 있는 마그마방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런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리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대피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도 우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정확도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게 이 연구와 성과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대비를 해서 나쁠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 연구를 하기 위한 우리 친구들도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 계속해서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사님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물리 탐사에 대해서 그리고 과학자로서 관심을 가지고서 이 연구는 이래이래해서 중요합니다. 물리 탐사를 꿈꾸는 친구들이라면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조언의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은 지구잖아요. 그래서 지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단순히 물리 탐사뿐만 아니라 지구과학에 관심을 갖고 이 지구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더 이제 미래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물리 탐사에 관심을 갖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라면 문을 꼭 한번 두드려 보세요. 네. 우리가 일단은 왜 남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 있고 자극적이고 뭔가 더 알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 땅속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도전해 볼 만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과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질문이 방금 하나 올라왔어요. 박사님 연구하면서 보람찼던 점 있으세요? 몇 년 전에 저희가 몽골에서 흉노족의 궁궐터를 찾기 위한 탐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달 동안 그 몽골 그 허 벌판에서 탐사를 하면서 몽골의 궁궐터의 정확한 모양을 찾았을 때 굉장히 기쁘고 보람찼습니다. 네. 박사님이 그 터를 찾으시고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요 근처에 터가 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게 확실한데 어떤 모양인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물리 탐사를 했죠. 사실 물리 탐사를 무작정 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야만 탐사에 들어가죠.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연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실제로 예측한 거와 동일하게 이렇게 터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지하를 보는데 어떻게 볼 거냐를 우리가 미리 알아야 돼요. 사실 어떻게 봤냐면 그때는 이 도자기
네. 굽는 기와가 땅 속에 같이 메모리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기와의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탐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표본 사례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오. 일반적으로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자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자기장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자화가 되느냐 그런 특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퀴리 온도라고 해서 한 600 정도씨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자성을 잃어요. 어떤 물질들이. 그런데 이런 물질들이 다시 이제 600도씨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기장을 띠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화가 되는데 네. 그래서 화성암이 퇴적암보다 높은 자화를 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와를 구울 때 가마터에서 높은 온도로 하죠. 그래서 기와나 뭐 톡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 이런 돌보다 대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특징을 가지고 자력 탐사를 해서 궁궐터를 정확하게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분은 되게 짜릿하고 네. 내 예감이 맞았어. 물리구나. 예, 물리 탐사가 이래서 지구 땅 속을 파헤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내 촉이 맞았어. 내가 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어. 네. 딱 이런 느낌 드셨겠어요. 예, 보람차고 예, 그때 그 몽골 친구들이 그 탐사 결과를 보고 아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이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이 뭐 다른 나라 뭐 세계를 넘어서 지구의 모든 것들을 밝혀내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러면은 라이브로 보내드리는 방구석 과학 우리 박사님께 들어온 질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밝혀보는 시간 이제 질문의 비밀을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네. 할게요. 떨린데요. 네, 박사님 준비되셨죠? 네. 네. 저희가 예비 전에 그 예비로 먼저 질문을 쭉 받아봤어요. 그리고 댓글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질문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금 그 몽골터랑 조금 네.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물리 탐사를 통해서 유적지 찾는 거, 뭐 방금 가능하다고 네. 말씀하셨고 지진을 관측하는데도 이용이 되는지. 네. 네. 그것도 재밌는 요즘에 흥미로운 주제가 되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지진 관측하는 것들은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한 네. 음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 방구를 뀌었어요. 어떻게 하죠? 냄새 나죠? 네, 냄새가 나겠지만 일단 우리가 그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근데 어떻게 너무 하는지 민망하지 않나? 음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소리가 나면 네. 우리는 양쪽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귀와 이쪽 귀에 도착하는 네. 시간차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 그쵸. 네. 맞아. 그리고 소리가 뒤에서 나는지 앞에서 나는지 아, 귓구멍을 통해서 소리가 들리는지 귀 뒤를 먼저 치는지를 알 수 있어서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음파는 공기 중에 음파는 속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방향은 알아도. 근데 어떻게 범인을 찾냐면 반 친구들이 다 그 소리 나는 방향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 친구를 중심으로 모든 친구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아 누가 범인인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진파, 탄성파는 단순히 이 음파처럼 한 가지 속도를 갖는 게 아니라 P파, S파, 뭐 표면파인 L파 같은 것들이 서로 다른 속도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측소에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인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진원만 찾지도 않고 진앙도 찾을 수 있고 훨씬 정밀하게 탐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진을 관측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되는 물리 탐사 방법입니다. 야, 이 물리 탐사를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니까는 더 재밌고 더 흥미롭네요. 우리 귀가 사실은 굉장히 정밀한 센서예요. 그리고 우리 뇌가 굉장히 고도화된 컴퓨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면 네. 아, 내 귀 왼쪽 귀와 오른쪽 귀에 소리가 들려서 네. 방향이 어디에 소리가 났구나를 알아내는 것처럼 네. 물리탐사에서도 센서, 관측소에서 그런 지진파가 관측이 되면 컴퓨터에서 해석을 해서 아,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구나. 그리고 관측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위치를 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지진을 관측하는데 이용되나요? 자, 단답으로 얘기하면은 도움이 네, 된다. 된다. 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물리탐사는 앞으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일단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땅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을 잘 알아야만이 우리 삶을 잘 영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 탐사를 통해서 자원도 더 필요한 자원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찻길을 만든다거나 뭐 높은 건물을 세운다거나 도로를 만든다거나 할 때 그것이 안전한지 집안 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곳에 환경 오염이 생기는지 예전에 뭐 구제역 때문에 많은 매몰 처리가 됐을 때 그 침출수가 실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물리 탐사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았을 때 그것이 잘 됐는지 네. 땅 속에 지반 침하가 있을 때 그것을 잘 보강했는지 그런 것들도 물리 탐사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리 탐사가 단순히 심플한 그 땅 속만 보는 것도 아니라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가지고도 같이 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 지구적으로 뭐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어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마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지하수의 변동들도 인공위성을 가지고 뭐 중력장을 측정을 해서 변화도 양상하고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좀 멋있는 연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요거 질문 한번. 네. 관찰할 때 현장 보존을 할 텐데 어떻게 땅 속을 보는 건지 궁금하다. 근데 궁금해요. 어쨌든 보존이 되나요? 물리 탐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인바디하면 몸에 변화가 생기나요? 안 생기죠. 마찬가지로 물리 탐사를 하면 지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지구에 대한 변형 없이 그 땅 속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건물에 철근이 몇 개 들었는지 사실은 건물을 부수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리 탐사 방법, GPR 같은 걸 이용을 하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를 보듯이 물론 이제 물성은 다르지만 건물 안에 얼마나 철근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 탐사야말로 지구를 보존하면서 지구 속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탐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박사님 이 물리 탐사라는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 아니면은 물리 탐사로 인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 탐사 모든 학문의 최종적인 것들은 결국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안전하게 하는 거일 텐데요. 물리 탐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지구를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물리 탐사 최근의 경향은 사실 물리 탐사를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 융합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기술로 안정시키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너무 커서 아직 끝이 없고 여러분들이 할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지구 탐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구는 정말 무궁무진한 자원을 품고 있는 비밀 덩어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비밀을 누군가가 어떻게 더 많은 지식으로 찾아내는지 이게 우리 한국에서 나올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아니면 전 세계 누군가가 이거를 찾아낼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함께 찾아 나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단순히 지구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달 탐사에도 사용이 되고요. 아바타처럼 뭐 외계 행성의 물리 탐사를 통해서 이제 자원을 또 찾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훅 그러게요. 지나갔네요. 시간이 금방 갔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여러분들과 물리 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리 탐사를 알아가고 그리고 지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오늘 이 물리탐사 처음에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물리탐사라는 거는 즉 땅속의 비밀을 파헤치는 거 이렇게 하니까는요 굉장히 흥미롭고 또 재미있고 더 알고 싶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0번 보고 싶은 이런 방구석 과학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친구들 이 물리탐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고요. 방구석 과학은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래 부르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자 준비 시작.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방구석 과학.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